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올 한 해도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나 이만하면 부동산 투자 좀 잘한 것 같다라고 어깨 으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올해도 부동산 투자는 정말 망했다 싶은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셨나요? 너무 경주만처럼 한 곳만 바라보신 것이 아닌지, 또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전문가의 조언도 듣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만 믿으신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올 한 해는 약간 아쉬우더라도 다음 내년을 기약하면서 부동산 가이드가 늘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거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살펴보면서 팁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점,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상담 받아볼 수 있고요. 또 02-545-7988번으로 문자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늘 세심하고 또 꼼꼼하게 부동산 관련된 시장 동향과 함께 고민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본부장님과 함께 키워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동향과 함께 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가 내년 초 24개 정비구역들을 직권 해제한다고 밝혔죠. 이로써 서울시 전체 정비구역 중에 해제 지역이 절반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그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쭉 둘러보면은 정비구역 해제가 꽤 활발하게 진행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엔 연초부터 대규모의 직권 해제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권 해제되는 지역이 많은데요. 네. 내년 초에 한 3월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도계위에 24개 지역을 직권 해제시키는 것을 상정을 하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683개의 구역 중에서요. 해제된 곳이 48%인 약 328구역인데 내년에 24개가 추가된다면 총 352개로 51%, 절반이 넘는 구역이 해제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간에 관련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따라서 직권 해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을 한꺼번에 모아서 해제를 하는 건데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먼저 이 서초 방배 8구역이라든지 서대문구 북가자 2구역, 그리고 도봉구 창 5동 같은 구역은요. 이 개발 행위 제한 해제, 또는 미적용으로 인해서 신축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축 건물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어려워졌다. 그래서 해제를 앞두고 있고요. 또한 이 은평구 응암 2구역, 그리고 성북구 석관 1구역 등은요, 이 추진위원장이 해임이 되거나 이 주민들이 갈등으로 인해서 이 추진이랑 조합 운영이 중단된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된 지역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용산의 한남 1구역, 그리고 양천의 신월 1구역 같은 경우는요. 일단 용산은 이 현재 서울시에서 하는 최고 고도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 걸리는 문제, 그리고 또 일부 주민들이 상권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는 곳이고요. 또 그 밖에 이제 옥인 1구역이라든지 충신 1구역, 사진 2구역 같은 경우는요. 이 서울시에서 3월에 개정한 조례에 따라서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역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독산, 시흥, 성산동, 묵동, 중화동, 원효로 3가 이런 지역들은요. 일몰 기한이 경과됐습니다. 이 3년 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은요. 이 사업 종료되는 일몰제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해제가 될 건데요. 어쨌든 서울시가 지금 잇따라서 이 정비구역 해제를 직권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부작용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난개발인데요. 이 지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신축 다세대가 계속해서 들어온다거나 그런 난개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어쨌든 또 이 건물을 증축이나 개축할 경우에 용적률을 최대 30%까지 늘려주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이런 거를 지정하겠다. 또한 이 소규모 재건축인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런 거를 또 지정해 주겠다. 이게 다양한 대안을 추진 중인데요. 문제는 지금 당장은 아직은 분명한 대안이 없다.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직권을 해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권 해제 후에 찾아올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한 대안을 서울시가 내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직권 해제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뭐 원래는 그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그런 걸 보고 주택을 매입하셔서 투자로 들어가셨던 분들한테는 많은 좀 손해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제되는 지역 잘 살펴보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변수가 예상되는 내년입니다.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예상도 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시죠.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변화하는 시기 시장에 대응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12월 3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안녕하세요. 가이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저는 안양의 평촌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이사 계획이 있어서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어느 곳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한가람 한양에 살고 있는데요. 네. 향후 한 10년 정도는 더 살아야 돼서 그 옆에 있는 삼성이랑 네. 평촌동에 있는 그 대원이랑 대림 아파트 쪽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지금 한가람 한양에 거주하고 계신데 10년 정도 더 내다보고 계시고 주변에 네. 있는 한가람 삼성과 초원마을 대림 또 초원마을 대원 아파트 중에서 한 가지를 네. 더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네네. 세 그리고 개 중에- 하나는 더, 네. 네. 하나는 더 네. 그 한가람 세경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19평짜리를. 그거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게 맞는지 좀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좀 전화드렸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한가람 한양과 세경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 네. 말씀해주신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더 보유를 하시려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 맞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히 좀 여러분과 함께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복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평촌 지역에 오래 사셨나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한가람 한양이 실거주 중이신 거고 네. 한가람 세경은 뭐 세놓고 계시고요. 네네. 세경은 19평 갖고 계시고요. 네네. 많이 올랐죠? 이제 네, 올라서 네. 매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네, 물론 매도해도 괜찮고요. 네. 제가 일단 지역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평촌역이라든지 뭐 인덕원역, 범계역 이쪽으로 해서 이 주거벨트들이 조성이 돼 있는데 네. 최근에 많이 오른 이유가 전세값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전세를 찾아 이쪽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매매도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이 모든 이 주변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는 다 정고점을 다 회복하고 또 정고점을 넘어선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여기들 한 2년 전부터 이 안양 평촌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찬성을 드렸거든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4호선인데요. 일단 위 비로 보시면 이제 과천 재건축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천 재건축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뭐 멀리 갈 필요가 없이 바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밑으로 많이 내려오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여기 그 스마트 스퀘어 들어왔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업무지구, 대단히 업무지구들이 옆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직장 근처로 이주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거선도가 이쪽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많이 올라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한 향후 2년은 그래도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문제는 이제 어디가 있냐면은 그 과천 재건축과 요 안양 그 평촌 쪽 사이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역에 뭐 IT 기업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 일반 분양이라든지 뭐 임대 아파트 주택까지 합하면 거의 한 9천 세대가 들어올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내년 말부터 아마 뭐 2018년 초반까지 해서 이제 좀 분양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를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분양가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과천 지역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가격이 엄청 올라 있고 네. 또 아파트 신규로 분양을 할 때 뭐 거의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뭐 3천만 원을 육박할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과천 지역이 요번에 113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규제 지역으로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투기 수요가 좀 빠질 수밖에 없고 어쨌든 실수요가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 평촌 쪽에 지금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이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오는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과연 얼마나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여기 분양가가 정말 뭐 과천 재건축을 따라갈 정도로 높다. 그러면 이제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접근이 쉬운 곳이죠. 평촌역, 범교역 쪽으로 해서 많이 인덕원 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분간 전세 수요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전세 수요 많아지고 매매가 활발해지면은 당연히 가격은 지금보다 소폭 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향후 2년은 더 이쪽 평촌 지역에는 투자를 하셔도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그 2년 후가 바로 과천시 정보타운이 분양을 하고 과연 분양가가 얼마나 책정이 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청자께서 지금 1가구 2주택이신 거네요. 네. 예, 1가구 2주택이라서 뭐 둘 중에 하나 세경을 뭐 매도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19평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소형 아파트 쪽이. 네. 그래서 뭐 월세 받기도 좋으실 거고. 그래서 네. 굳이 뭐 다른 계획이 없으시다면은 보유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드리고요. 네. 혹시 이걸 매도하셔야지 좀 더 큰 뭐 삼성이나 그런 걸 사실 계획이시라면은 네. 기왕이면은 이 평촌역 좀 아래쪽에 있는 걸 사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이 더 낫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그 평촌역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북쪽에 그거보다는 뭐 시청 네. 쪽보다는 이 공원 밑쪽으로 해서가 지금 평당 가격도 조금 더 아주 뭐 미세한 차이지만 조금 더 높고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러셔서 바로 옆에 있는 삼성보다는 차라리 네. 매수를 꼭 하셔야 된다면은 좀 밑으로 오셔서 대원이나 대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네. 시장님께 생각이 그래도 10년 뭐 길게 보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 아파트들 단지들이 대부분 90년대 초반, 뭐 90년대 네. 중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라든지 새롭게 변화를 하려면 아무래도 네. 그 정도 시간은 충분히 필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시청자님 가진 생각이 맞으시고 네. 혹시라도 좀 큰 평수를 매수하시자고 하시면은 요 세경을 팔아서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고 뭐 그렇게 큰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냥 세경을 갖고 세를 받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결론을 드릴게요. 그러면 한양은 그대로 그냥 살고 있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양을 그냥 사셔도 되고 만약에 뭐 한양을 매도하고 밑에 뭐 대원이나 대림으로 가셔도 되고 어쨌든 네. 평촌 지역은 앞으로는 내리진 않고요. 소폭으로 네.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부분 다 비슷하잖아요. 이 주변의 아파트 성격들이. 네네.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편한 대로 찾으셔서 어머니 살기 네. 편한 대로 실거준 하시고 투자는 네. 하나 정도 더 옆에다 가져두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드릴게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굉장히 다양한 지금 부동산 정보를 함께 비교하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좀 만족하시나요? 예, 좋은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상담 잘 받아보셨길 바라겠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상담 진행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저희는 여기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네. 다임 메가타운이라고 있어요. 네. 예, 여기 2005년도에 입주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지금 그냥 보유하고 있어야 좋은지 또 매매를 하려면 그 적절한 시기는 어느 때가 좋은지 네. 그거를 좀 알고 싶고 앞으로도 메리트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한 10년 정도 사시면서 네.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이주를 고려하고 계신가 봐요.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 투자 네. 가치가 계속해서 있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지 고민하고 계시는 네. 부분 저희가 함께 고민 네. 나눠볼게요. 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 거주하셨네요. 네네, 한 11년째 됐죠. 몇 평 거주하고 계세요? 이게 32평형이에요. 다 32평형이죠? 여기가 그러니까는 32평형도 있고, 네. 34평형도 있고, 그쵸. 4평, 5평,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층이 낮죠? 한 4층 정도밖에 안 되죠? 네네네. 네. 그리고 현재 혹시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셨어요? 현재 시세는, 그러니까 여기가 세 군데가 있는데, 네. 한쪽은 1억 한 6,500 정도서부터, 저희는 저기 1억 한 9천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개개인이 텃밭이 다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제가 알아본 거는 뭐 전원주택 형식으로 이제 꾸며진 아파트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네네. 이 외곽순환도를 많이 타서 많이 본 아파트입니다. 네네. 예. 어쨌든 지도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 숲속 마을이 어떻게 보면은 뭐 숲속 네. 마을이란 이름과 같이 좀 전원 생활을 즐기는 뭐 개개인 벽으로 텃밭도 제공이 되고 주차 네. 공간도 넉넉하고
예, 네네. 스트레스도 적기 때문에 굉장히 뭐 살기는 편하신데 네. 문제는 뭐냐 하면 그쵸, 네. 일단 교통적인 측면을 들 수가 있겠죠. 네네. 예, 뭐 송내역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송내역과도 네. 거리가 좀 있고 또 네. 버스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불편함은 조금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물론 뭐 차량을 가지신 분들은 큰 뭐 그런 게 없겠지만 어쨌든 뭐 주변에 이제 그 GS 아파트가 또 새로 들어왔잖아요. 네. 예, 이 GS 자이 아파트도 평당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옆에 이제 그 일신동의 아이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평당 네. 1,000만 원이 안 되는 한 900만 원, 8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네네.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애매한 게 네. 부천도 아니고 그쵸? 네네. 부천이 아니면서 인천에 또 구석에 위치한 아파트란 말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께 가지고 계신 거는 좀 4층짜리 네. 중층에다가 뭐 평수가 네. 넓고 살기는 좋으시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네.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다. 좀 이렇게 네. 이제 판단을 내려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뭐 어느 지역으로 혹시 이주를 생각하신 건 있으세요? 아니, 확실한 건 아직 생각을 안 해봤고, 또 평택 쪽으로 한 번은 가보긴 했어요. 아, 평택 쪽이요.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여기 안 사시고 평택 가서 사셔도 뭐 상관없으신 거고요. 아, 그러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네. 그쪽 사는 것보다는 네. 좀 어떻게 투자를 해볼까? 그렇죠. 그냥 차라리 저 같으면 여기 갖고 계시고 네네. 그렇습니다. 실거주는 여기 하시면서 네네. 투자를 다른 쪽으로 하시고 네. 평택 지역은 솔직히 그래요. 굉장히 핫한 지역이긴 한데 네. 공급량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평택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고덕 신도시 생기고 뭐 삼성이 들어와서 좋아지긴 하겠는데 네. 제가 볼 땐 공급량이 좀 너무 많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동탄 같은 경우도 공급량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고 그 네. 밑에 뭐 오산 세교라든지 평택 지제 해갖고 공급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좀 거품이 끼어 있었고 그 거품이 조금 예. 빠지는 단계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래서 평택 쪽으로 투자는 웬만하면 좀 안 하셨으면 하고요. 아, 네네. 예, 투자는 무조건 서울 중심권에 하시는 게 맞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굳이 불편한 게 없으시다면 그냥 사셔도 네. 괜찮으실 것 같고요. 네. 뭐 교통이 불편하다, 뭐 상권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러면은 이주를 생각하는 게 맞으세요. 아, 교통은 많이 좋아졌어요. 11번이 바치 앞에서 정류장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풍면까지가, 예, 다 예, 하고. 예. 앞으로 좀 좋아질 거고, 뭐 물론 외곽순환 아, 네. 고속도로가 바로 위로 지나다니고 또 이 구간이 네. 되게 정체 구간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좀 차량이 많은 거 그런 조금 안 좋은 문제만은 그런 것만 조금 뭐 걱정 없다면은 그냥 실거주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리고 워낙 지금 그러면 가격이 그냥- 조금 예. 네. 그냥 보유하고 있는 쪽이 더 낫다, 이 말씀이신가요? 다른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냥 보유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주를 하신다거나 하시면은 굳이 전세를 놓고 가실 필요는 없고 그때는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을 드리면은 뭐 네. 불편함이 없으시면 실거주 하시고 어머니가 네. 이주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바로 매도를 하시는 거 그쪽으로 결론을 네. 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뭔가 평택도 가보시고 주변에 다른 네. 곳으로 이주하시고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계신 곳이 아닌 뭔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할 계획이시라면 구체적으로 이 부동산 좀 알아보시고 저희에게 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그때 또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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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네. 지역 고민이세요? 네, 고양시 대화동에 네. 성저동에 미라벨 1단지 살고 있는데요. 네. 네,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만약에 매도한다면 송파나 강남 다세대 주택이 어떤지 그거 궁금해서요. 아파트에서 지금 다세대 주택 쪽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거군요. 네, 얼마나 사셨어요? 15년 정도 살았어요. 오래 사셨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쪽에서 살고 계신데 아파트에서 지금 송파나 강남 쪽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이전이 어떤지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사셨네요. 네, 지금 몇 평 갖고 계세요? 22평이요. 혹시 최근 시세는 알아보셨어요? 아, 네, 지금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네, 어쨌든 그럼 먼저 지도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예, 그 지금 대화동 성저동에 동인 미라벨 1단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여긴 어쨌든 3호선 끝인 대화역에서 가깝다 보니까 그래도 최근에 조금 가격이 상승을 한 아파트입니다. 네. 예, 지금 뭐 22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알기로 한 2억 8천 9천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산 지역이 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평당 뭐 1200, 1300 요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미라벨 아파트가 더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물론 이 지역이 이제 킨텍스를 앞에 있어서 킨텍스의 새로운 뭐 원시티라든지 꿈에 그린 이런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중대형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는 아파트고, 어쨌든 일산이라는 지역은 이 3호선의 영향이 되게 큰 지역입니다. 3호선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대화역 주변으로 해서 뭐 풍림이라든지 주변의 삼익 이런 것들도 뭐 한 1년 사이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씩 조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오르기는 조금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강남이나 뭐 송파 쪽 다세주택으로 옮기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나쁘진 않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 강남이라든지 뭐 송파, 강남 3구 흔히 말하는 그런 지역의 다세주택들은 미래 가치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 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예전처럼 뭐 빌라를 사시면은 뭐 가격이 안 오른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트렌드가 2, 3년 안에는 이 소형 다세주택이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3구로 뭐 이런 현재 금액에 맞게 하신다면은 뭐 투룸 정도의 주택을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한번 걱정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아파트랑 다세주택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 같은 경우는 뭐 실평수가 한 10평, 11평 작은 그런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짐을 좀 줄이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감수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향후 미래 가치를 보신다면은 뭐 좀 오래 사셨으니까 변화를 주시면서 서울 중심권으로 들어오는 거는 저는 찬성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다세주택 오를 만한 지역, 업무 지역에 들어오는 지역 이쪽을 알아보시고 그쪽으로 이주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드리고요. 저희 세미나 한번 오시면은 제가 좋은 거 소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하시던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명쾌하게 좀 해결되셨나요? 네네. 네, 이 다세주택 잘 살펴보시고요. 또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사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끝번호 0120님입니다. 내년 8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할지 아니면 마음 편하게 경기도로 나가서 아파트를 매수할지 아직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무엇이 더 나을까요? 보내셨네요. 서울 지역에서 전세로 살 것이냐, 조금 더 편하고 넓게 경기도 지역으로 갈 것이냐. 저 같으면 서울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네. 전세라는 게 뭐 2년마다 계약이 끝나는 그렇죠. 그런 불편함은 전 충분히 서울에 감수하셔야 굉장히 살고 되는데, 싶어요. 경기도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도 지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이 있고요. 또 뭐 미사라든지 뭐 다산같이 인기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매수하시는 건 나쁘지가 않은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량이 많아서 뭐 가격이 나중에 하락 여건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는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일단 서울에서 전세를 사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또 분양되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 청약을 넣는 방법적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우리 신혼부부들한테 네. 이롭지 않을까 싶고요. 좀 새살림이다 보니까 조금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조금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아파트 이런 쪽에서 전세를 사시다가 새 아파트로 이동해 보시는 방법, 그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120님 결혼 축하드리고요.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하는 시간 조금 더 연장하고 싶으시다면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죠. 이영규 본부장과 송서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변화하는 시기, 시장에 대응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12월 3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7호선 활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 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에는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알짜 정보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공개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2번 통해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의 김철문 대표, ANS 도시개발의 원동희 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볼 부동산 정보들 간략하게 아주 포인트부터 잡고 가볼게요. 원동희 소장님, 오늘 어느 지역으로 가죠? 네,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을 도보 3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의 매물이 되겠으며 대지 면적이 무려 328평이라는 굉장히 넓은 면적의 7층 높이의 3개 동으로 구성이 된 단지형 다세주택이 되겠습니다. 강남권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단지형이라는 희소성과 아파트의 장점인 주차시설과 보안시설까지도 아주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안전성과 황금성까지 갖추고 있는 서초동 투룸 다세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서초동 잠시 후에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김철문 대표님, 오늘 두 곳 가죠? 예, 그렇습니다. 마이스 산업의 핵심 단지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최대의 상권과 더불어서 업무타운의 중심 단지죠. 명동 인근에 있는 필동으로 가보겠는데요. 여기는 고도 제한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가가 높아서 공급이 없습니다. 이 지역의 희소 가치가 높은 역세권의 투룸을 준비해 봤고요. 다음으로 바로 인근에 있는 마포구 상암동 IT 미디어 중심 단지입니다. 여기에 풍부한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개발에 꾸준하니 이런 연속성으로 인해서 풍부한 미래 가치가 안고 있는 역세권의 투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간단한 포인트들 들어봤고요. 이제 세 곳 한 군데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 곳은 중구 필동입니다. 서울시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 4호선 충무로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4월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중구 필동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하면 이제는 중구 필동이 떠오릅니다. 필동의 예, 매력 맞습니다. 상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일단 필동이 그 충무로역 쪽에 있는데요. 앞쪽에 보면 대형 상권가 있고요. 바로 뒤쪽에는 남산의 공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앞쪽 라인 같은 경우는 남대문, 명동이라는 동대문 시장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최대 상권입니다. 이 상권을 바로 받쳐주고 있는 인접 주거단지가 바로 필동 주거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이라든지 이런 마이스 산업의 중심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그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올해 관광객 수가 1,7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1,700만 원 그 고가의 그런 부가가치 효과가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그 주변지 5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인프라 효과라든지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변에는 꾸준하니 이런 부가 인프라 효과를 통해서 많은 가치 창출의 핵심이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무려 이 지역은 면세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관광 대국의 그런 기점이 바로 명동 앞에 있는 이 라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풍부한 부가가치라든지 또한 중요한 부분이 본 필동과 바로 충무로역입니다. 여기와 더불어 5분이 채 안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세권의 가치라든지 바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다양한 젊은 세대가 원하는 극장이라든지 다양한 그 명품 샵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그 호텔 이런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지역에 고묵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쇼핑 단지 이런 어울리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주변의 그 주거 수요 이런 입지 단지가 굉장히 높은 수요가 있는 지역이 본 필동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자, 양옆에 보시면은 동대문 역사공원역이라든지 서울역 이 역세권의 환승역이라든지 이런 가치와 더불어서 강남의 접근성이라든지 용산의 접근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발달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통의 사통팔달 지역일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주변 지역에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뭐 동국대학교라든지 이런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 수요라든지 인접 지역의 공원 수요 이런 부분이 다양하니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중심 입지 도심권의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구 필동에는 굉장히 많은 또 강북권의 개발 호재들이 좀 집중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개발 호재 체크해 볼까요? 지금 눈으로 가시적으로 네. 볼 수 있는 부분이 서울 역세권 개발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고가 공원 산업이 지금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 4월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 공원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조금만 이동하신 명동 주변이 지금 남산과 그 이어지는 공원이 중간에 예장자락이 단절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공원화시키면서 바로 명동에서 쇼핑을 한 후에 바로 걸어서 남산공원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그 보행로가 또 확보된다는 차원이 있겠습니다. 또한 동대문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서 그만큼 패션, 쇼핑 이 단지로서 지금 현재 굉장히 크게 확장되고 있다는 이러한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서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 많은 관광객 수에 의해서 의료 관광 특화 단지라든지 바로 인근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세운상가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3단계로 나눠서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거 효과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뭐 인근주의 다양한 그 편의시설이 계속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 부분에서 상당히 꾸준히 이어지는 부분이 관광 마이스 산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로 체크해봤습니다. 뉴욕의 이 하이라인 파크 뭔가 모티브로 해서 지어지는 서울의 그 고가 공원이 곧 오픈이 되고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을 좀 볼 텐데요. 내년 4월 보니까 공원 개관과 좀 비슷하게 지어지네요. 예, 맞습니다. 네. 여기가 현재 보시면 A, B, C동으로 3개의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대지 면적이 350여 평이 이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개 동에 입주하는데 보시면은 보통 250평 정도면 무난한데요. 그만큼 대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주차 대수 부분에서 1대1 주차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6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준비한 주택 같은 경우는 6층 중에서 노열층이라 할 수 있는 5층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개방감이라든지 또 향이 남서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채광 효과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전용이 상당히 넓습니다. 결론적으로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면에서 이 지역은 또 굉장히 그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전성 부분, 스프링쿨러라든지 우리 아파트 단지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요즘 스프링쿨러가 들어가는데요. 여기 그 다세대 단지인데도 실질적 스프링쿨러라는 이 화재 예방에서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젊은 관광객 수에 발맞춰서 임차인 부분에서 넓게 봤을 때 내부의 그 인테리어 시스템이 젊은 층에 견주었었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풀옵션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CCTV, 자동문 이런 부분이 잘 안비된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건물 자세하게 확인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 체크해봐야겠죠.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자, 이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명동 바로 맞은편에 있는 중심 단지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평당 가격이 3,500이 넘어가는데요. 결론적으로 굉장히 그 높은 그 분양가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양가 면에서 2억 7,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전세가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기본 2억 4천 이상이기 때문에 3,500 정도 갭 투자가 무난히 가능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 이 지역은 월세 수요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기본 100만 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약 7,5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인 높은 임대가라든지 그에 따라서 향후에 그 주거단지의 그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희소 가치에 따른 매도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다세주택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매수 시위점까지 함께 체크해 주세요. 요즘 같은 경우 굉장히 그 부동산의 그 상승기에서 약간 또 딜레이마가 좀 빠져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가치가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입지 여건이 중요하겠죠. 특히 공급 부분이 앞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현장 답사라든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꼼꼼히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요.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 3호선 교대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7월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7층 건물 내 6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4,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서초구 그 안에서도 노른자 서초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서초동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교대역 상권은 네. 일반 상권의 일반 생활 상권 이미지나 뭐 대학 상권의 이미지보다는 법원 단지를 끼고 있는 오피스 상권의 이미지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초동 인근으로 보시면 뭐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비롯해서 서울 지방법원과 서울 검찰청 등이 자리 잡고 있고 주위에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 등이 집결해 있어서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으며 교대역 상권 주변에는 업무시설과 오피스 시설이 굉장히 많고 또 상주 인원 역시 많은 편이며 법률 민원인들의 유동인구 또한 굉장히 많이 모인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교통 여건으로는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을 도보 3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가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반포 IC와 올림픽대로와도 인접하면서 서울 도심은 물론이고 인근 수도권까지도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으로는 본 매물지 중심으로 서초초등학교와 서일중학교 등 다수의 명문학군의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강남권에서의 유일한 대학교인 서울교대가 자리 잡고 있으며 국립청소년 도서관 등이 가까이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교육 환경 또한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시설로는 서울 성모병원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까지도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초동 일대는 현재로서도 많은 업무와 문화, 주거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동의 매력 확인해봤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바로 개발 호재죠. 어떤 개발 호재 자리 잡고 있나요? 네, 우선 뭐 강남역 일대 하면은 롯데칠성 부지를 빼놓고서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남 쪽에서 최대 개발 호재라고 한다면 삼성역에는 뭐 한정개발 부지가 있다라고 하면 강남역에는 롯데칠성 부지 개발이 있습니다. 이 롯데칠성 부지는 호텔과 상업, 업무 복합 시설을 조성해서 잠실에 이은 제2 롯데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초 삼성타운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고층 건물이 조성이 되면서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이 한층 더 풍부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롯데칠성 부지와 바로 붙어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있겠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한남 IC와 양재 IC 구간을 지하 2층 구조로 지하 터널에 무려 20차선의 지하도로를 만들어서 상층은 강남권을 오가는 완행터널, 그리고 하층은 출구 없이 강북으로 직행하는 급행터널을 만들어서 정체 구간을 최소화하고 정체로 인해서 매년 지출되는 사회 비용을 줄이는 계획을 하고 있으며 도로가 사라진 지상 20만 평의 부지에는 문화와 상업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롯데칠성 부지와 한 거리로 따졌을 때 한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본 매물지는 직접적인 개발 수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정보사 부지 개발이 있겠습니다. 도로나 지하철 신설뿐만 아니라 도로 확장 개통도 집값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정보사 때문에 갈라져 있던 강남구 테헤란로와 사당로가 길이 530m 터널을 포함해서 6차선 도로 1280m 장제 터널로 연결이 됩니다. 또한 정보사령부가 이전이 완료된 이 부지에는 마이스 시설을 갖추고서 예술의 전당과 세빛섬을 잇는 문화벨트가 형성이 되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개발 호재가 바로 지금 거리에 위치한 본 매물지는 많은 개발 호재에 따른 직접적인 후광 효과로 인해서 꾸준한 집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요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도 있고요. 또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인프라도 더 좋아진다는 점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물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여름에 준공이 예정돼 있네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지었습니까? 우선 위치상으로 보시면은 서초대로 테헤란로와 바로 붙어있는 서초대로 메인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초대로 바로 뒤 이면에 328평이라는 굉장히 넓은 면적의 세계동으로 신축 예정인 단지형 매물이 되겠습니다. 6m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7층 건물의 6층에 위치하고 있는 로얄층 매물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주차시설과 보안시설이 되겠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 매물, 빠른 임대 수요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매매가와 임대가를 바로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주차 문제를 아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세대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지하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1대1 개별 주차를 완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시설도 굉장히 쾌적하게 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맞게 지하 1층과 1층에 각각 한 대씩 2대의 전기차 충전함까지도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1층 관리실을 만들어서 24시간 경비원이 상주를 하겠으며 많은 CCTV는 물론이고 센서 감지 시설을 만들어서 늦은 시간 외부인의 출입이 감지됐을 때는 바로 사설 보안업체에서 출동하는 그런 굉장히 안전하고 차별화된 보안 시스템 또한 갖출 예정입니다. 다른 다세대 주택과는 분명하게 차별화되어 있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총 7층 건물에 6층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채광과 개방감 또한 굉장히 우수하겠고 다른 다세대 주택은 7인승과 8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반면 본 매물은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바로 7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13인승 엘리베이터를 갖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모든 옵션이 풀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건물에 있어서 다른 건물과는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도 차별화된 강점 가지고 있을까요? 네, 먼저 많은 개발 호재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기반 시설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 갖추고 있으며 업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직장인들의 끊임없는 임대 수요로 수익성과 공실률 리스크가 없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차별화된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의 매매 가격은 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가는 3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전세 시 실투자금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며 대출금 활용하여 투자 시 실투자금은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장점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할 때 어떤 점 유의해야 되는지 체크해 봐야겠죠? 네, 우선 단지 입지가 좋은 곳은 네. 시장 상황이나 투자 심리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름폭이 큽니다. 이 같은 지역은 교통과 학군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 등 주거 여건이 아주 뛰어나서 수요가 꾸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되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리스크 없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매물이든지 현장 꼭 방문하셔서 주변 편의시설과 주거 환경 등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동산 정보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도 서울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볼 곳은요, 마포구 상암동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공안철도 디지털미디어스퀘어역에서 거기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9월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7층 건물 내 4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1,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4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마포구 상암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상암동은 어떤 지역이죠? 상암동은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서부권의 IT 미디어 단지로 집중적으로 꾸미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특성이 3분의 1 정도는 녹지,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주거단지, 여기에 3분의 1 정도가 IT 미디어 단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족도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IT 미디어 금융 허브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업체만 하더라도 세금 지원을 통해서 약 700개 업체가 지금 입주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단지 광역망의 인프라 시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바로
본 주택이 있는 지역이 상암초등학교인데요. 바로 상단 쪽은 그 업무타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8차선 도로변과 도보로 약 30초 이내의 거리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할 경우 도보로 30초 정도, 그리고 바로 상암 DMC역까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지에 보시면 경의중앙선과 실질적으로 공항철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한승역까지 결론적으로 보시면 트리플 역세권을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 지역에 보시면 한강변의 접근성이라든지 바로 인접지역에 보시면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라든지 경인고속도로, 이런 그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산업망의 체계가 그만큼 발달된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인근 지역에 그 다양한 편시설이 바로 홍대 상권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접 지역에 우수한 대학군이 다양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학군 시너지라든지 주변에 그 다양한 그 일자리 인프라, 이런 시설을 잘 갖춰진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상암동의 입지 여건이야 뭐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여기에 더해질 개발 호재가 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개발 호재가 있죠? 네, 서울시에서 4대 성장 거점이라는 축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우리가 합정이라든지 상암 DMC인데요. 상암 DMC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IT 미디어 단지로서 실질적으로 꾸준한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그만큼 계속적으로 발전한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판교 IT 단지가 견주어서 꾸준한 그 세제 지원이라는 이런 정부 지원을 통해서 막대한 인프라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IT 중심 단지라서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본 주택이 있는 곳과 직선거리로 100m 이내에 지금 현재 상암동 랜드마크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결정은 안 됐지만 이 지역이 된다면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가 바로 옆에 조성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다양한 인프라 효과를 또 볼 수 있는 이치적인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상암 DMC 역 쪽으로 잠깐 이동해 보시면 여기 DMC 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과 맞은편에 보시면 수생 역세권 개발이 지금 빠르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인프라 효과가 또 예정돼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본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이 상암동 2-2 주역인데요. 여기가 현재 3중 주거단지인데 앞으로 이 지역이 상암동의 마지막 남은 그만큼 개발 이미지가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암동 이미 90% 정도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 이 지역에 있다는 부분이 그만큼 미래 가치가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정보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 9월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선분양도 아니고 뭔가 안심이 됩니다. 어떻게 네. 지어졌죠? 이 주택 같은 경우 이미 이 지역은 공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본인이 그 자녀들한테 그 증여할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나온 그 주택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공급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은 건물이라 볼 수 있는데요. 총 7층 건물인데요. 본 주택 같은 경우 투룸으로서 지금 노열층 4층에 있습니다.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라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그 건축주가 자녀한테 증여할 정도로 할 정도면 상당히 고급스럽게 지었다고 볼 수 있겠죠. 내부에 뭐 소방시설이라든지 한샘에서 지금 그 내부의 인테리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부터 풀옵션으로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부분이 주차장이 바로 1층에서 바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갖추어진 주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급이 많지 않은 곳에 희소 가치가 있는 부동산 정보라는 점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격대가 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가격 정보 주시죠. 예, 맞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볼 수 있는데요. 분양가가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근 지역보다 한 2천 정도는 좀 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그 전세가 같은 경우는 좀 요즘 약간 그 비수기철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2억 2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3,500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 볼 수 있겠고요. 월세는 기본적으로 보증금 3천만 원에 80만 원 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실질적으로 7,500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투자에 나서기 전에 꼭 유의점도 함께 체크해 봐야겠죠. 대표님 어떤 네. 유의사항 확인해 볼까요?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상암동 2-2주구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거주 개념도 있지만 앞으로 개발 가치 이런 부분이 상암동의 마지막 남은 그런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하실 때 우리가 주택의 건물 내부 면적을 많이 보시는데요. 용산이라든지 이런 상암동 2-2주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 부분에서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에 대지 지분 이런 부분도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 꼼꼼히 따져보시는 부분이 향후에 가치 창출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만큼 투자 가치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알짜 정보 전해주신 원동희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원동희 소장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수익형 부동산 제대로 알고 투자하기라는 주제로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에 위치한 ANC 도시개발에서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짜 정보 가득했었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는요. ANC 도시개발 원동희 소장,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의 김철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